자, 다음은 그 연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사실 이거 하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뭐 코호르트 스터디가 어떻고, 뭐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가 어떻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에큐펑처에 쓰이는 몇 가지 안 되는 연구 방법론만 잘 아시면 돼요. 그리고 왜 그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첫 번째는 잘 읽기 위해서,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거랑 이어져야 됩니다. 이 에비던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연구의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문학 작품 읽으면서 이게 뭐 중편 소설인지 단편 소설인지 뭐 에세이인지 이거 왜 알아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억지로 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냥 공부하면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실제 쓸모 있는 것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감하게 이 타입 오브 스터디는 그냥 다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특히 코어트 스터디 이런 거 그 역학 연구에서 주로 쓰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 있는 뭐 인터벤션 효과를 검증하는 데는 거의 안 쓰이는 연구 방식입니다. 에큐펑처의 효과는 코어트로 검증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또 돈도 들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게 또 RCT만큼 강력한 증거가 되지도 않고요. 별 의미가 없고요. 대신에 코어트 비슷한 스터디들이 많습니다. 에큐펑처에는. 근데 그걸 코어트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에큐펑처에 특화된 스터디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 다 잊어버리세요. 연습 문제도 제가 많이 냈는데 학생들은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일단 믿으시고요. 제 말 일단 믿으시고요. 자, 이것만 한번 봅시다. 예, 연구의 종류. 내가 어렸을 때 개한테 물렸는데 이 무는 개는 아니 짖는 개는 안 물더라고. 근데 꼭 가만히 있던 개한테 물렸어.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우리 삼촌이 개 장수하시는데 짖는 개는 안 무는데 뭐 이런 게 다 경험이잖아요. 이런 사실로 내가 짖는 개는 물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공격을 많이 받겠죠. 야 그거 어떻게 알아? 막 이러면 열받으면 연구를 해볼 수 있겠죠. 일단 가장 간편한 방법이 병원에 가서 개한테 물린 사람들을 다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을 물 당시에 개가 짖었습니까? 안 짖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판단이 가능하겠죠. 야, 이게 뭐 80%의 이 개한테 물린 사람들이 다 안 짖는 개한테 물렸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단 짖는 개랑 안 짖는 개를 나눠보고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무는 사고가 발생하는지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뒤로 가서 조사한 거고요. 먼저 발생한 다음에 뒤로 간 거고요. 이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나눠놓고 미래를 조사한 거죠. 이게 바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고요. 이게 바로 코호트 스터디입니다. 코호트란 뜻은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을 나눴다라는 의미지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코호트 스터디의 개념이라는 게 아주 그 그레이 에어리가 많아요. 근데 과거로 간 걸 케이스 컨트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웃컴에서 팩터, 그러니까 무는 것에서 물린 것에서 일단 물린 아웃컴에서 짖었나 안 짖었나, 빨간 개였나 파란 개였나, 작은 개였나 큰 개였나 이런 그 팩터를 조사하는 게 케이스 컨트롤이고요. 일단 팩터, 그 정해진 팩터, 짖냐 안 짖냐에서 무는 걸로 가는 게 코호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방식은 observational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코렐레이션 밖에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진짜로 그룹을 두 개로 나눠서 한쪽 그룹은 물게 하고 한쪽 그룹은 안 물게, 짖게 하고 한쪽 그룹은 안 짖게 해서 이게 정말 무는 게 달라지는지 이게 엑스페리먼트입니다. 아마 이게 뭐 컨트롤 트라이얼 이런 게 되는 거죠. 트라이얼 자가 붙는 거죠. 이런 건 케이스 시리즈, 뭐 케이스 리포트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케이스 리포트가 묶이면 케이스 시리즈가 되는 거고요. 이 정도 개념만 알아두십시오. 이게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TCM 한약 갖고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 연구 결과가 천차만별인데 사망률에 도대체 뭐가 관련 있는지 알아보자. 뭐 한약으로 치면 뭐 체질에 뭐 소음인이 더 많이 죽냐, 아니면 에트닉 흑인이 더 많이 죽냐, 남녀가 많이 죽냐 이런 것들 거꾸로 가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흑인이었냐, 뭐 한약을 먹은 적이 있느냐, 뭐 양인이었냐, 음인이었냐, 다이아베티가 있었느냐. 근데 해보니까 사람들이 아는 게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뭐 흑인들이었다든지 하는 게 더 모텔러드가 높다는 게 밝혀졌죠. 이게 이겁니다. 케이스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뒤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케이스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모킹이 과연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지 미래로 가서 조사하고 싶다고 하면 이쪽 코호트로 가는 겁니다. 한쪽은 담배 피는 사람들, 한쪽은 담배 안 피는 사람들 해서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CM 헐브가 한약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실험하고 싶다면 한쪽엔 먹이고 한쪽엔 안 먹이고 이런 실험 연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연구 디자인이 이 연구 과제, 연구 그 리서치 퀘스천에서 달라집니다. 뭐 이거를 업저베이션을 하게 할 수도 있겠죠. 한약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할 수 있고, 반대로 거꾸로 죽은 사람들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한테는 뭐 한약 먹은 사람이 맞나 안 먹은 사람이 맞나, 그 죽지 않은 사람들은 먹은 사람이 맞나 안 먹은 사람이 맞나, 그 다양하게 같은 연구 토픽을 가지고 다양하게 연구 종류를, 그러니까 타입을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디자인마다 증거의 수준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프로퍼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성입니다. 그 연구가 갖는 속성이 중요합니다. 실제 에비던스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이건 태깅의 관점이고요. 아깝게 categorization, classification, 그러니까 이건 코어티야, 이건 뭐 케이스 컨트롤이야, 이렇게 클래시파이 해버리는 거죠. 옛날 컴퓨터로 따지면 폴더 관리하는 겁니다.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런데 이 프로퍼리는 태깅의 개념입니다. 어떤 태깅을 하느냐? 속성이, 첫 번째 시간 속성이 있습니다. 연구에는. 이게 지금 플랜에서 나중에 리절트를 만들어내는 프로스펙티브 스터디가 있고요. 전향적 조사가 있고요. 지금 다 있는 걸 가지고 뒤로 가서 조사하는 후향적 조사가 있습니다. 개 물린 사람들이 짖는 개한테 물렸는지 안 짖는 개한테 물렸는지 가서 찾아보는 게 후향적입니다. 레트로, 뒤로 가는 거죠. 지금 개를 두 그룹으로 나눠놓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보는 게 프로스펙티브입니다. 모든 실험은 전향적입니다. 이게 속성이죠. 실험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과를 나중에 보잖아요. 근데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 사람 고혈압이 있어서 당뇨가 있어서 음인이었어 양인이었어 하는 건 레트로스펙티브가 됩니다. 당연히 프로스펙티브가 더 파워풀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관찰이고 하나는 실험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헷갈리는데요. 임상 연구에서 experimental 하다라는 것은 assigning, 두 그룹 간의 assigning을 연구자가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명의 환자를 모집해가지고 그 100명한테 침을 다 넣어주고 이게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전후를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명백하게 익스페리먼트죠.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임상 연구에서는 그걸 익스페리먼트 스터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컨트롤이 없어요. 일단 컨트롤이 있어야 임상 연구의 익스페리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보통 준실험 연구, 쿼지 익스페리먼트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실험이야 라고 하는 거랑 임상 연구에서 실험 연구라고 하는 거랑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럼 observational study는 그냥 보는 겁니다. allocation 안 하고. 그 analytic하고 descriptive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analytic은 대조군이 있는 거고 descriptive는 대조군이 없는 겁니다. 컨트롤 그룹이 없는 겁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렇게 나눠보면 이 모든 스터디들을 여기다 껴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CT는 프로스펙티브죠. 이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쪽 분홍색은 컨트롤이 있는 분석적 연구고요. 이쪽으로 하면 기술적 연구입니다. 컨트롤이 없으니까 기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100명을 갖다가 실험을 해도 그 실험이라고 불렀지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지, 이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랑 아니면 또 다른 약을 쓴 사람들이랑 비교를 안 했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전후를 분석하지 않았느냐, 그런 거를 분석을 안 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나 케이스 시리즈나, 그럼 여기서 얻는 결론이 뭐냐? 사람들이 케이스 시리즈나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도 임플라이 하려는 게 있어요. 암시하려는 게. 이렇게 효과적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라이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연구는 사실 분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구 방법론에선 이런 디스크립트한 스터디를 분석적 연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어요? 분석적 연구는 이쪽이에요. 그러면 대조군이 일단 있어야지만 분석적 연구고요. 대조군이 있는 분석적 연구 중에 실험을 통한 걸, 그러니까 어사이닝을, 이 그룹을 리서처가 마음대로 한 걸 실험 연구라고 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 걸 관찰 연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짖는 개와 안 짖는 개 같으면 짖는 개, 안 짖는 개를 나눠서 보는 건 observation입니다. 이상하죠? 실험 연구를 하려면 똑같은 브리드의 개들, 뭐 셰퍼드 2마리, 뭐 치와와 2마리 똑같아야 돼요. 데모그래피가.
그다음 한쪽 그룹은 입마개를 하든지 뭐 성게수술을 하든지 해서 못 찍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리서처가 배당한 겁니다. 약 연구할 때도 똑같잖아요. 100명을 모으고 랜덤하게 나눠주면 맘대로 나눠가지고 한쪽에다만 약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벤션이 한쪽에만 들어가는 게 연구자의 의지에 의해서, 연구자의 playing God, 신의 역할에 의해서 나눠줘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흡연과 폐암을 연구하면 100명을 모아서 50명 흡연시킬 수는 없잖아요. 에티컬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관찰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시당초 흡연한 사람, 하는 사람, 애시당초 안 하는 사람을 앞으로 1년 동안 관찰한다. 그래서 그런 게 다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입니다. 근데 그게 1년 동안 앞으로 관찰한다 하면 전형적 연구가 되는 거예요. 이쪽 퓨처. 일단 폐암 걸린 사람이 과거에 어땠는지 조사하면 후향적 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호트냐 이게 케이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분석적 연구냐 기술적 연구냐, 이게 전향적이냐 후향적이냐, 이게 실험적 연구냐 아니면 관찰 연구냐, 이 속성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모든 이 케이스 시리즈는 다 관찰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오리지널 스터디고요. 오리지널 스터디라는 얘기는 기존에 없던 연구란 얘기고요. 이 리뷰 스터디는 기존에 있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입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여러분들의 상한론을 정리해서 다시 발표했어요. 그게 이제 리뷰 스터디입니다. 기존에 있던 리터레이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연구를 만들었잖아요. 그 리뷰 스터디는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석적 연구와 기술적 리뷰. 기술적 리뷰는 이거 이랬어 라고 기존의 리뷰를 종합해서 여러분들의 오피니언을 내는 거고요. 분석적 연구는 분석적 오리지널 스터디, 그러니까 RCT라든지 뭐 코호트라든지 이런 분석적 연구들을 모아다가 리뷰를 쓰면 그 분석한 결과를 리뷰하잖아요. 그 분석의 리뷰니까 분석적 리뷰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메타 어널리시스가 분석적 리뷰입니다. 그러니까 뭐 속성을 나눠보면 먼저 오리지널 스터디, 리뷰 스터디, 리뷰에는 분석적 연구, 기술적 연구밖에 없죠. 다 레트로스펙티브죠, 얘는. 그리고 실험 연구도 없죠, 리뷰는. 실험은 이제 실험의 리뷰가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요 세 가지 축. 시간, 그다음에 분석과 기술, 그 다음에 실험과 관찰. 요 세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기술 연구와 분석적 연구는 어떻게 나누냐면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조군이 있다. 그러니까 비교할 그룹이 있다. 야, 내가 침을 맞는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 침법을 쓰면 요통 환자 99% 낫게 할 수 있어. 이거 되게 의미 없는 얘기예요. 요통 환자 가만 내비둬도 90% 이상 나아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보이지만 실험 같아 보이지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비교할 만한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그냥 병원 치료 받았다든지, 하나는 그냥 아무 치료도 안 했다든지, 그렇게 컴패러즌 그룹이 있었을 때 이것을 분석적 연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기술적 연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느낌이 이건 분석한 거 아니야? 이거는 기술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나예요. 대조군이 없으면 무조건 다 기술적 연구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뭐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기술 연구입니다. 디스크라이브하게 어떻게 동상이 치료되는지 보여줬죠. 그다음에 이거 아까 제가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익스페리먼트. 어사이먼트가 의사에서 되느냐, 특히 랜덤하게 어사인하는 게 더 중요하죠. 현대 연구에 있어서는. 리서처가 디사이드 해야 돼요. 누가 치료받고 안 받는지, 누가 한약 먹고 안 먹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100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한약 먹고 침 맞은 사람이 있고 한약만 먹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질환이 낫는지 한번 볼게 하면 그건 관찰 연구예요. 여러분들이 나눈 게 아니잖아요. 환자가 알아서 나눴잖아요. 거기에는 다른 변수가 너무 많아요. 경제적인 환경도 있을 거고, 집이 가깝냐 뭐냐도 있을 거고, 집이 먼 데서 왔으면 침 못 맞잖아요. 그 경제적 요인이나 뭐 집 거리가 멀다든지 하는 게 다 치료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완전히 배제시키려면 그걸 다 똑같이 맞춘 다음에 랜덤하게 어사인 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유일하게 실험 연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관찰 연구예요. 연구자가 그것만 살펴보세요. 랜덤하게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 그리고 전향적, 후향적은 쉽죠. 뒤로 가느냐, 앞으로 가느냐. 그리고 심연구에 제가 레트로스펙티브 코호트가 많다는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자, 뒤로 가느냐, 앞으로 가느냐. 제가 이 연구의 종류를 공부하는 목적을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 연구가
클레임하는, 그 주장하는 그 결론이 얼마나 파워풀한 결론인지, 하드 에비던스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목적에 맞는 것만 하면 돼요. 세 장을 만드는 벤치 다루는 법만 알면 돼요. 그러면 그 에비던스 레벨을 평가하는 데는 이게 제가 말씀드린 프로퍼리만 판단하면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코호트는 observation을 하면서 analytical study입니다. RCT는 experimental 하면서 analytical study고요. 물론 prospective study입니다. 자, 이게 4캣의 그 에비던스 레벨입니다. 자, 케이스 시리즈부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코호트냐 케이스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 미리 계획했느냐. 그래서 전향적으로 조사했느냐. 실험이 앞으로, 실험이든 아니면 관찰이든 앞으로 나가느냐. 이 밑에 두 개는 아닙니다. No. 그러니까 이건 뒤로 가는 거죠. Historical cohort, retrospective cohort, 그리고 case control, 그다음에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거. 케이스 스터디도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플랜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올 요통 환자들을 살펴보겠다. 그러면 이게 ye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하지 마세요. 케이스 시리즈는 레트로스펙티브 할 수도 있고 프로스펙티브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레트로스펙티브 할 뿐이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플랜 미리 됐느냐 안 됐느냐예요. 그럼 미리 계획된 케이스 시리즈는 얘보다 증거 수준이 높겠죠. 대신 컨트롤이 없으니까 얘보다는 낮겠고요. 그렇게 이 프로퍼리 속성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쉽죠. 얘네들은 다 미리 계획된 전향적 조사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이 있느냐. 이 5번째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컨트롤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 그룹, 그러니까 컨트롤이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노입니다. 컨트롤이 있긴 있는데 얘네들은 다 컨트롤이 있잖아요. 1, 2, 3, 4는. 그게 랜덤하게 어사인이 됐느냐, 어사인이 연구자에서 됐느냐. 이건 케이스 컨트롤이나 코호트는 자연스럽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RCT는 어사이닝이 당연히 실험자에 대해서 되죠. 그 다음에 랜더마이즈 안 되더라도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은 다 어사인이 실험자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다 엑스페리먼트 스터디가 됩니다. 그래서 엑스페리먼트 스터디와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를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 곡선, 선은. 자, 이게 좀 느낌이 안 와죠? 실제 해봐야 돼요. 한번 보죠.